송강정철의 두 얼굴, 시인과 정치가. 정철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문학가이자 당쟁의 최전선에서 서인을 이끈 냉혹한 정치가라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는 한시가 지배하던 시대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예술적 성취와 수많은 정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력투쟁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정말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송강정철입니다. 조선 중기에 가장 찬란한 문학을 꼽힌 위대한 시인이면서 동시에 가장 끔찍한 정치 보복을 이끌었던 냉혹한 정치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순된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정철의 삶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정말 극한으로 끌어올린 예술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피해 숙청을 주도했던 무자비한 권력자였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별명부터가 완전 극과 극이죠. 한쪽에서는 언어의 마술사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동인백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파였던 동인들을 도살하는 백정이다라는 정말 끔찍한 비난을 받은 겁니다. 존경과 경멸, 이 두 개의 이름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그의 빛나는 얼굴, 예술가 정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의 첫 번째 얼굴, 바로 예술가 정철입니다. 그 시절엔 한문이 지식인들의 언어였잖아요. 그런데 정철은 우리말, 바로 한글로 된 시를 통해서 문학의 격을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에요. 정철이라는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우리말이 그냥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섬세하고 장엄한 감정을 담아내는 최고의 예술 도구가 되어버렸던 거죠. 정철하면 뭐니 해도 가사라는 장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가사가 뭐냐면 형식은 시조처럼 정해져 있는데 길이는 자유로워서 산문처럼 길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학 형식이었던 거죠. 정철은 바로 이 가사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 자연에 대한 감탄, 또 임금을 향한 그리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을 정말 아름답고 힘있는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윤선도와 더불어서 조선 시가 문학의 가장 높은 봉우리 양대산맥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대표작 몇 개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관동별곡에서는 강원도 관찰사로 일하면서 봤던 금강산과 동해의 그 엄청난 풍경을 마치 눈앞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요. 반면에 삼이인곡이나 송미인곡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여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임금을 향한 자신의 애절한 마음과 충성심을 절절하게 표현했죠. 그러다가 또 장진주사에서는 이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뭐 있냐 즐기자 하는 아주 호탕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노래합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정말 호방하지 않나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인데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는요, 막 나라 걱정하고 임금님 걱정하는 그런 딱딱한 유학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좀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도가적인 풍류객의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예술가 정철의 매력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이런 낭만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이제 그 정반대의 얼굴을 보러 가시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정철의 또 다른 얼굴, 아주 어둡고 서늘한 그림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타협이라고는 일절 몰랐던 무자비한 정치 집행자로서의 모습이죠. 그때 조선은요, 정치판이 아주 그냥 살벌했어요. 신진 세력이었던 동인하고 기성 세력이었던 서인이라는 두 파로 딱 갈려서 맨날 싸웠거든요. 정철이 바로 이 서인 쪽의 두목, 핵심 리더였던 겁니다. 원래 성품이 불의와는 절대 타협 안 하는 강직한 걸로 유명했는데 이게 반대파가 보기에는 조금의 용서도 없는 냉혹함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동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정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아니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기추곡사입니다.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가 불거지면서
이게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번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서인에게는 정적인 동인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됐죠.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치 숙청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역모 사건의 수사 책임자, 즉 위관으로 선조 임금이 누구를 딱 찍었을까요? 바로 정철이었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대요. 동인들에게는 이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정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모의 뿌리를 뽑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과 서인의 정적이었던 동인 세력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그 수사가 정말 혹독하고 철저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숫자 1000명 이상. 이게 바로 그 끔찍한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거의 3년 동안 이어진 옥사 기간에요. 정열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또는 그냥 동인이다 이런 의심만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비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80대 노모에 10살짜리 어린 아들까지 온 가족이 고문으로 죽었어요. 일가족이 그냥 몰살당한 거죠.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정철은 동인백정이라는 지울 수 없는 악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 손으로 동시에 그렇게 잔인한 정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언어의 마술사와 동인백정. 이 모순을 푸는 열쇠는요, 놀랍게도 그의 정치와 문학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사실은 아주 깊고 또 비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정철의 인생을 보면 참 기묘해요. 권력의 정점에 섰다가도 반대파의 공격 한 방에 모든 걸 잃고 고향이나 유배지로 쫓겨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아는 정철의 문학적 걸작들이 전부 이렇게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문학이 태어난 겁니다. 고통이 예술의 자양분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의 시가 그냥 현실 너무 힘드니까 시나 써야지 이런 현실 도피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 대한 가장 절절한 위침이었죠. 삼이인곡 같은 작품에서 자신을 버림받은 여자로 임금을 떠나간 님으로 비유한 게 그냥 멋부리려고 쓴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좌절했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그의 피 맺힌 다짐이자 자기 결백을 알아달라는 처절한 호소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를 미치도록 괴롭혔던 그 정치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문학 작품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역사는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사람을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철이라는 사람의 내면이 딱 보입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조정에 있을 때는 충성과 대의 명분을 목숨처럼 여기는 아주 엄격하고 냉혹한 유교적 정치가였지만요. 붓을 들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술과 시를 즐기는 자유로운 도가적 예술가로 변신했던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원칙주의자의 얼굴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낭만주의자의 얼굴. 이 두 모습이 바로 정철이라는 한 인간 안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정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딱 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당파 싸움을 아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인물이라는 비판을 절대 피할 수 없고요. 하지만 문학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한국 문학의 수준을 몇 단계나 업그레이드 시킨 대체 불가능한 거장으로 칭송받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시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엄청난 문학적 업적이 그가 저지른 끔찍한 정치적 과오를 덮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잔인한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그의 문학적 위대함마저 빛바르게 만드는 걸까요? 글쎄요, 아마 여기에 똑부러지는 정답은 없을 겁니다. 다만 빛과 그림자가 한 몸에 있었던 정철이라는 인물은 한 사람 안에 선과 악, 천재성과 잔인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에 정말 극과 극 결론적으로 역사 속의 정철은 당쟁을 격화시키고 수많은 피를 부른 냉혹한 권력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동시에 당대 국문학을 가장 높은 반열에 올려놓은 위대한 예술가로 남아 오늘날까지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